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온 이후 나스닥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그냥 좀 조용한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정책이 선별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또 하나의 벽은 아마 CPI, 즉 소비자 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10일 날 나오는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4% 이상을 기록할 경우 시장은 또 한 번 긴축 가능성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고요. 네. 2달 연속 시장의 기대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는 형태가 나왔는데 그렇게 못 미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그렇습니다.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힘이 현재로서는 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계속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목요일 날은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나왔고,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하루 뒤에 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또 난판 페이롤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ADP 민간 고용이 그때 좋게 나오면서 그날은 빠졌습니다. 장이. 그날은 또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달러도 강해지고요. 예.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나왔던 뭐 실업률은 6.1에서 5.8%로 뚝 떨어졌으니까 0.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만 뭐 일자리 창출 개수가 시장 예측보다 좀 못했다 하는 거기에 이제 안도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제 뭐 지표가 너무 좋은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분위기는 여전하고 예. 고용 지표는 그럭저럭 넘겼는데 지금 이제 주목하고 계신 CPI가 예. 지난달에 나왔던 게 전월비 0.8%에 거는 CPI가 전월비 0.9%, 전년 대비 4.2%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이렇게 넉넉히 있기는 힘든 거 아니냐 하는 거니까. 그렇죠. 4% 넘었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 건 분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가 이제 이달 중에 남아 있는 거는 큰 거는 이제 그거 같습니다. 이제 CPI하고 다음 주 화수 이틀.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그 FMC에서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볼까 요 단계인데요. 예. 그런 단계인데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는 지금 이 첫 슬라이드 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CNBC 이렇게 제일 위에 올라와 있던 기사인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주가가 어쨌거나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예. 심지어 지금 이제 연준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 걱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에도 이제 연준은 혹시나 테이퍼링 하고 나서 또 금리 올릴까 봐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기사들이 이겁니다. 바로 옆에 보니까 또 도이치뱅크 관련 기사가 있어서 들어가서 클릭해 보니 이 말입니다. 도이치뱅크는 타임밤이라니까 시한폭탄인 것 같아요. 글로벌리 시한폭탄을 갖다가 경고하고 있답니다. 이게 결국 이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오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사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컨센서스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예측이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도이치뱅크에서 말하기로는 만약에 그 효과는 이 시한폭탄이 터졌을 때 그 굉장히 좀 파괴적일 것이다. 그 영향은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월가에서나 연준은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보지만 도이치뱅크 같은 데서는 저렇게 본다 하는 얘기고 또 CNBC의 간판 또 이 짐 크레이머가 어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옐런 장관의 그 금리에 관련한 코멘트가 시장을 겁먹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장은 그다지 겁 안 먹었고 짐 예. 크레이머가 겁을 먹었어요. 본인이 겁을 먹고 본인이 겁을 먹고 저렇게 마치 와이셔츠 시장이 겁을 먹은 것처럼. 시장을 겁을 먹은 것이 얘기를 하는데 뭐 옐런 장관 발언이 딴 게 있습니까?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나쁘지 않다가 옐런 장관의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뭐 국가적으로나 보나 경제로 보나 올릴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라고 자꾸 이제 설득하는 건데 예. 그 대목에서 또 저는 아직도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본인이 연준 의장인 줄 아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고요. 예. 네, 그런 상황이라서 좀 보시면 이 차트를 보면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어떤 고점 부담은 느껴진다는 것이죠. 다우지수 이렇게 2주 연속 상승이긴 합니다만 일간 차트 보시면 굉장히 미미하고 계속되는 이 월간 차트에서 양봉이
이제 조금씩 이제 크기가 줄어드는 짧아지고 그런 있네요. 짧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S&P 500도 지금 위클리로 보시면은 거의 지금 이게 2달째입니다. 2달째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이제 고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고 나스닥 하나 보시면은 자 이렇게 와서 계속해서 우상향 팡팡팡 오다가 지금 이렇게 월간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지금 몇 개월째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 과매수 부담이 상당합니다. 근데 뭐 여러 번 다루셨지만 어제 이거 하나가 나스닥이 이렇게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38%나 올랐으니까요. 사실 이때도 저기 작년 한 11월 이 무렵에도 한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오젠에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뭐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해서 한번 뛰었다가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루 만에 38%나 뛰었다 하는 얘기인데 아, 이게 약값 비싸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한 번 투여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480만 원. 네. 그렇게 하면 한 달 가나 봐요. 그래서 4주 간격으로 주사를 통해서 환자한테 투여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치료하는데 연간 우리 돈 한 6천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진짜 효과가 있다면 이제 이 약을 글쎄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데서는 이 약을 다 쓰겠죠. 치매 환자가 있는 데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환자도 그렇죠.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 뛸만 하긴 한데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나스닥이 지금 이 상황인데요. 이 음영 처리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일단 강세론자들은 자꾸 이 패턴이 보일 겁니다. 예. 수렴해서 위로 뚫고 예.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 막혔던 여기를 이번에 세 번째 해서 열면은 예. 적어도 위로. 이 높이만큼은 또 간다 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은 연준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잘 소화됐다는 얘기고 예. 그게 아니면은 또 약간 이렇게 신중한 사람들은 자꾸 또 이 그림이 보입니다. 트리플 탑. 예. 결국 뚫지 못하고 밑으로 결국 밀려버리는. 밀려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6월 조금 길게 보면은 7월 말에 있는 7월 마지막 한 27일, 28일 그때 있는 6주 간격으로 FOMC가 열리니까 이번에는 살짝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우리는 이제 논의한다 정도고 아니면은 빠르면은 테이퍼링을 이제 선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이른 생각 같고 예. 심지어는 7월 가서 우리 테이퍼링 들어갈게. 그리고 언제부터 연말부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월가는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2013년에 그 경험이 컸습니다. 연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 시장도 어느 정도 2013년 대비 뭐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테이퍼링 할 거.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하고 또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013년에 한 1.4% 하던 놈이 3% 뛰었는 걸 텐트럼이라 그랬는데 우리 그러면 0.5에서 지금 1.6 갔으면은 2013년 그 한 3배 이상 뛰은 거나 이번에 이미 왔네. 테이퍼링 텐트럼. 예. 그렇죠. 뭐 그 예. 얘기도 해서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전에 나스닥 네. 앞으로의 그림 네. 그걸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장중으로 해서의 최고점까지도 거의 도달한 상태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한 1포인트 남짓만 더 예, 갔으면 그렇죠. 3266 찍었죠. 그거를 뭐 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네. 같은데 넘은 다음에 속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들은 제가 보니까 그 앞에 나스닥에서 네. 나스닥의 방향이 먼저 정해져서 이 쐐기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뚫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날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게 뭐 밑으로 밀리는 거는 완전히 뭐 그건 뭐 난리가 나는 거고 난리가 그게 나는 아니까 거고. 옆으로 계속 민다고 할 거기서 경우에는 이제 막히면서 뚫지 예, 못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고점을 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로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개 정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 상황은.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전년 대비로 보면은 이제 5월 달도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5월 수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전년 대비로는 지난 4월 수치하고 별 차이 없이 한 4% 안팎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전월비가 궁금하거든요. 전월비. 예. 예. 전월비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전월비
헤드라인이 0.8이고 근원이 0.9%였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같이 그때 나왔을 때 한 달 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8%로 매월 그 페이스로 간다면 이 그렇죠. 연율로 그건 뭐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10%에 가까워. 예. 연간. 예. 그런 시기라서 아마 시장이 이 전월비 수치를 봐서 지난 4월보다 뭐 0.8이나 0.9 근원 0.9보다 좀 낮아지는 모습이라면은 또 모멘텀 플레이어들 차원에서는 연준 말이 맞네. 일시적인가 보네. 예. 뒤로 갈수록 이거는 좀 힘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 그거 형태가 하겠네 되니까. 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못 받을 것이고 혹시라도 4월 수치보다도 전월비 수치가 더 높게 나오면은 제가 봐서는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네, 얘기를 네. 했었는데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내 시장 참 저는 사실 어제나 오늘쯤에는 사상 그 장중 사상 예, 최고치를 장중 최고치 3,200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 찍었고 그렇죠. 예. 저 장중 최고치 장중 최고치도 지금 4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갖다 어제나 오늘 중에는 가능하고 옵션 만기일 전후해서는 3,300도 트라이 하는 거 아니야? 예. 싶은 생각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코스피가 다우보다도 오히려 더 힘이 좋습니다. 예. 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간 동안만 살펴보자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어제 저 혼자 한번 계산해 보니까 팬데믹 이전 레벨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때 3월달 저점 대비 올라오는 거 말고 예. 팬데믹으로 한 2월 20일 무렵 해서 그러면은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장이 막 꺾이기 직전에 지수 대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코스피가 절대 미국이나 중국보다 안 밀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우리는 44%, 뭐 42%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서 뭐 20%대, 30%대 미국이나 중국보다 오히려 더 좋은 상황. 그러니 여기서 이만큼 이미 글로벌리 다른 증시와도 해봤을 때 지수 차원만.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상해 하시는데, 야, 지수만 오르면 뭐하냐 하는 얘기는 늘 뒤따르게 돼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긴 수익이 한데. 안 나면 그만인데.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수만 봤을 때는 미국도 중국도 아웃퍼폼한 한국 증시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많이 올라와 있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치고 가기는 역시 그런 것 같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나스닥이 요 6월 장에서 아까 그 두 개의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을 따르느냐에 예. 우리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예. 최근에 굉장히 강세였고 그다음에 중국 당국이 외화의 네. 그 지준율을 높이면서 네. 조금 그 브레이크 밟지 않았느냐라는 그 전망들이 상당히 네. 있었거든요. 네. 위안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십니까? 예, 지난주 나왔던 뭐 눈길을 끄는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 당국에서 이제 달러 외화 예금에 대해서 지준율을 2%포인트나 올렸다. 5%, 7%. 그만큼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좀 줄이겠다. 예. 달러를 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에 좀 제동을 걸겠다. 이게 통했습니다. 예. 통했는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쉬울 텐데 좀 말씀으로만 드려야겠네요. 달러 위안 환율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동안에 비해서 그래서 달러 위안 환율은 지난번 저점보다 더 내려온 위안화 강세가 아주 가속화됐는데 우리는 아직 1080원보다 한참 위니까 예,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위안 강세를 따라서 최근 들어서 1130에서 1110원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는데 조금은 이제 여기서 딜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위안화의 방향을 바꾸려고 덤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급하다고 저렇게 나온다. 예. 그런데 뭐 위안화 강세 쪽에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우리를 조금 괴롭힐 것 같다. 그러면 또 나오는 컨셉이 프록시 개념입니다. 그러면 원화로 가자. 예. 그래서 원화로 가자. 그래서 오히려 위안 원 숏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화가 좀 더 당분간 위안 대비 강해지는. 예. 그래서 뭐 굳이 외환 당국에서 중국에서 원하는 게 위안 너무 강해지는 거 싫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뭐 원화 약세 쪽으로 베팅을 하자 했는데 1110원이 단단하네요. 아마 뭐 짐작컨대 뭐 딜러들이 전화는 좀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급한 거 아니면 그렇게 팔지 마라. 예.
원화가 위안화보다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원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1,100원을 뚫고 내려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원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생각하세요? 단신으로 나왔던 게 이제 경상수지 한 19억 달러 조금 넘는다는. 예, 그렇죠. 근데 경상수지 19억 달러 흑자 정도 가지고는 결국은 저 자본수지에서의 어떤 유출 압력을 감당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가 아니라면은 예, 환율이 줄줄 흘러내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해서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달러 많기도 한데 그리고 또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조금 절대 규모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나 또 뭐 아니면 우리 국내 기관들이든 개인들이든 해외에 간접 투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고 나가는 달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환율이 자꾸 아래쪽이 막히는 거죠. 자본 수지 쪽이 이게 좀 그 경상수지에 네. 비해서 좀 이게 이 유출이 원활히 좀- 잘 안 돼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벌어들이는 것만큼 또 들고 나가는 달러도 그렇죠. 많다. 그래서 1,100원 밑으로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예, 그렇게 보고 또 우리도 뭐 사실 아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환율이라는 것을 갖다가 원화가 무작정 강해지는 것 갖다가 그렇죠. 원천은 방치할 아니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우리는 아무래도 그래도 수출이 견뎌줘야 그렇죠. 버티는 그래야 나라니까. 또 네, 경제도 좋아지고 그럴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